권혁성 원장의 한방톡. 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권혁성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서유경입니다. 오늘 주제는 접촉성 피부염인데요. 네, 접촉성 피부염은 말 그대로 컨택트 더마타이티스라 그래서 접촉에 의한 피부 질환이에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원발성 접촉성 피부염, 뭐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. 여하튼 뭐 외부로 들어오는 세제, 뭐 그다음에 의복, 네. 옷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다음에 화장품 우리가 쓰는 것, 그다음에 뭐 우리 화학약품들, 그다음에 이제 뭐 옷 같은 거, 옷딱 이런 거 먹고 막 피부 생기는 것, 네. 그다음에 뭐 귀걸이나 바클 같은 거나 이런 게 접촉이 될 때 생기는 것,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부릅니다. 선생님,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왁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. 들어보셨어요? 네네, 그럼요. TV에서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뭐 우리 뭐 왁싱하러 맞습니다. 가자 막 이래가지고 네네. 이제 더 이제 남자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졌는데 네.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왁싱 하다가 여자들이 뭐 이렇게 매독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제 그 업체에서 관리를 네. 받다가 이런 것도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맞습니다. 뭐 이제 제모에 의해서 2차 감염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래서 사실 일본의 매독이라는 병은 굉장히 그 후진국 병이었고, 그렇죠.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거의 없어 사라져가는 네네네. 병인데 최근에 일본의 매독 환자가 굉장히 늘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왁싱이었다. 그리고 왜 왁싱이냐 그랬더니 왁싱할 때 이제 우리가 깎잖아요, 그죠? 그리고 네네, 뜯기도 하고, 뜯어내죠. 그러면 거기 상처가 생기죠. 네네네. 거기로 이제 깨끗하지 않은 매독균. 그러니까 이제 매독에 걸린 사람의 매독은 그 수혈 감염이거든요. 혈액에 관리가 의해서 잘안 된 거예요. 감염이 되는 거라서 그 매독 환자에 의해서 매독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. 우리나라도 요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뭐 제모하는 거나 피부 관리하는 곳이나 이런 샵들의 네일 아트도 마찬가지예요. 손톱깎이나 이런 것들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긴, 피부에 상처가 생겼었을 때 간염부터 시작해서 매독까지 네네. 다양하게 피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네. 그런 샵들을 이용해서 미용적인 것을 할 때 반드시 좀 신경 써서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좀 너무 철저하게 소독도 해야 되고요.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저렴한 데보다는 좀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찾아가서 그쵸.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너무 싼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게 아기들 기저귀 발진이잖아요. 네, 제 맞습니다. 친구는 애 둘을 천기저귀로 키웠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네. 근데 이게 아기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선생님, 여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하게 되면은 맞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생리를 하면은요, 선생님, 어느 정도로 괴롭냐면, 저주받은 건가? 이 여자의 예. 이 생리는 저주인가? 네.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발진들. 근데 뭐 생리대나 기저귀는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. 괴롭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제 우리가 염색약도 마찬가지고요. 내가 너무 늙어 보이는데 염색 안 할 수도 그쵸. 없잖아요. 그리고 펌어약, 펌해야 되는 사람들. 아줌마들은 또 꼭 해야죠. 그렇죠. 그런 어떤 생활 화학 물질들, 네네. 그다음에 뭐 기저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뭐 한동안은 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분은 면 기저귀를 네네네. 그것도 이제 세제 안 쓰고 물 세탁해서 네네네. 아이들한테 하기도 하죠. 네네네.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을 한 뒤에 주의를 하는 건 정말 끝도 없고 힘든 일이에요. 네.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력,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한 팁이고요.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네. 우리가 해독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. 첫 번째, 스트레스 관리. 두 번째, 공기 관리. 세 번째, 피부에 접촉되는 접촉 관리. 네 번째, 음식 관리. 그중에 음식 관리가 70% 이상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. 자연식 그다음에 인스턴트들을 멀리 하시면서 내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선생님 자료를 보니까
저는 이런 것도 접촉성 피부염에 속한다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게 또 봤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오딱을 먹는 게 네. 그러니까 온나무와의 접촉인 거잖아요. 네네.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몇 명 다 같이 오딱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. 네. 뭔가 그 식당에서 알약을 주고 밥을 먹이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네.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저거를. 그래요? 네네네. 예. 먼저 이제 알러지. 안티히스타민이군요. 네네. 뭐 뭔지는. 그런 걸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.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자료 보다가 재밌었던 게 드라이 클리닝 맡긴 옷은 네. 바로 비닐을 벗겨서 통풍이 되는 데다가 보관해라. 또 이런 예. 팁이 있더라고요. 네네.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여자들이 그럴 거예요. 계절이 바뀌면 옷을 맡기고 찾아와서 다음 계절까지는 고이 비닐 안에다가 네네. 보관했다가 이제 다음 계절에 입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화학 물질과의 싸움이겠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36개라는 이야기 아시죠? 네네. 36개가 뭔지 아세요? 혹시? 네네. 36개. 도망치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제 정말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36개 단계는 내가 딱 계산해보고 안 되면 피하는 거예요. 그죠? 괜히 맞서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. 이 접촉성 피부염 같은 질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맞서서 싸워보자, 장렬하게 해보자기보다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거기에서 피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팁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이 되는 염색약이 저의 피부 질환의 원인이다. 그럼 염색 안 해야겠죠. 네. 천연으로 해봐야겠죠. 그래도 안 되면 못 하는 거죠. 네네. 피해야 되고요. 사실은 드라이 클리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드라이 클리닝 하는 그 기름, 세제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. 빨래도 마찬가지예요. 빨래해서 우리가 입으면 그 빨랫감에 묻어 있는 그 세제 때문에 오는 피부염도 네네. 사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옷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지라도 네. 조금 뭐 충분히 헹궈내고 세제를 적게 쓰고 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. 네. 이런 사람들은 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꼭 그 정말 청결하게 씻어서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사람이라면 네네. 그래서 흐르는 물에 야채 철저하게 좀 씻어서 먹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을 조리할 때 기름기 많은 뭐 기름에 튀기는 거나 기름지게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담백하게 그리고 양념들도 좀 심심하게 맵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고요. 음식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해 물질이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사기 그릇이나 이런 용기에다가 또 보관하고 생활을 있는 사람들은 바꿀 수밖에 없죠.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혜롭고요. 여성들이 귀걸이 이미테이션 하면 막 짓무르잖아요. 그죠? 네. 그런 사람들은 비싼 금으로밖에 할 수 없죠. 근데 이상한 게 어릴 때는 괜찮았거든요. 네. 아무거나 해도 네, 막 네. 5,000원짜리 해도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네. 제가 귀가 아무거나 하면은 귀가 진물이 나고 이래가지고 네, 맞습니다.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. 네, 그럼요. 이제 몸이 또 이래 접촉성 피부염 그런 질환 쪽으로 이제 가까워진 거죠. 이제 비싼 거 해야 되나 봐요. 그렇죠. 청취자 여러분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, 서유경, 제작의 김미옥, 박송이였습니다.